고감도 vs 저감도, 방해 유튜버들이 지겹도록 우려먹는 사골국물급 소재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만큼 조회수도 잘 나오니 이만한 효자 아이템이 또 없지. 소재 자체가 명품이니 그만큼 짝퉁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 짜집기는 물론이고 잘 몰라도 최대한 아는 척하면서 내용을 전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깔끔한 정리는 물론이고 선택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감도를 연습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감도와 저감도를 나누는 기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청 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감도가 좋니 고감도를 연습해야 하니, 처음에는 말이 많았으나 논의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굳어지는 추세죠. 관련 영상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감도의 가장 큰 장점이죠. 화면 전환이 용이하다. 화면 전환이 빠르기에 조금 더 빠른 반응, 빠른 타겟 서칭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에임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정이 힘들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앞의 내용과 관련해서 반동 제어 자체는 쉽지만 정밀도는 떨어진다. 많은 분들이 수직 감도를 낮게 쓰라는 이유입니다. 높게 쓰게 되면 에임이 하늘로만 안 간다 뿐이지 잘 안 맞는 건 피차일만이에요. 네 번째, 안정감이 떨어져 기복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고감도 유저들은 정확하게 에임을 조정하기 위해서 손이나 팔의 힘 조절을 통해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힘을 줘서 미세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꾸준하고 정확한 힘 조절이 포인트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힘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에임 휨이 발생하게 되고 기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도가 쌓였을 때의 기량이 폭발적이다 정도가 고감도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저감도입니다. 저감도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정확한 에임 조정이 가능하다. 저감도는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리에 비해 에임이 움직이는 거리가 좁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게임 안에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세세한 마우스 조정이 필요한 고감도와는 달리 저감도는 물리적인 마우스의 이동을 통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에임을 조정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빠른 반응이 비교적 힘들다. 고감도에 비해 화면 전환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복이 덜하다. 저감도는 마우스 활동 반경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힘 조절에 덜 민감하고 직관적인 에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장점이나 폭발력은 덜한 편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고감도는 천재들의 특권이며 우리들은 쓰지 않는다. 네, 저희는 앞으로 고감도를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쓰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천재들의 특권이란 건 뭔 소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FPS는 동체 시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손과 손목, 팔의 미세 근육으로 하는 게임 장르입니다. 동체 시력을 통해 한 움직임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손과 팔의 미세 근육은 에임의 떨림을 보정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FPS는 재능이야 해도 안 돼. 인정하긴 싫지만 오케이, 인정.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미세 근육은 연습과 노력으로 발달되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큰 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금방 감을 잡고 기복도 덜하고 장비나 환경의 영향도 덜 받아요. 거기다 고감도는 저감도에 비해 마우스의 세심한 조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는 손과 팔의 미세 근육의 감각 또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겠죠. 자, 안타깝게도 많은 연습을 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감도를 연습해서 마스터하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로자르 전 프로님이 랭킹 1위를 찍고 프로에 처음 데뷔했을 때의 감도가 3200 DPI에 인게임을 35를
고감도를 쓰셨다고 해요. 자, 1DPI 11만 200, 말도 안 되는 고감도죠. 자, 이 감도를 훈련장에서 한번 써보기나 해봐. 쓸 수가 있나? 로자르님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런 고감도를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재능인 것 같아요. 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내가 가진 재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재능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감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화면 전환에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타겟 서칭이 용이하고 반응 속도 또한 빠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화면만 빠르게 돌린다고 게임이 잘해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반드시 정밀함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 전환을 통해 빠르게 반응해봤자 초탄이 안 맞고 샷미스가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가진단법에 소개된 나쁜 버릇들이 없어야 하면 물론이고 에이밍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에임 보정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대표적인 고감도 유저이신 로자르님과 경기 UST 아마추어 민성님의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샷 메커니즘과 에임 보정에 유의하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고감도를 씀에도 정확한 샷과 초탄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에 착안해서 중감도와 고감도가 가능할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낮은 감도에서의 폼이 고감도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복이 없을 때로만 한정합니다. 기복이 생기고 샷미스가 많아진다? 이러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샷의 정밀함이 중요한 게임이죠. 화면을 빨리 돌려서 대처를 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걸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배틀그라운드와 더불어 대표 인기 FPS인 오버워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캐릭터의 스킬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이동기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친구도 있고 수직으로 높이 점프를 뛰는 고릴라도 있어. 등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사이버 닌자나 순간이동을 하는 영웅도 있죠. 심지어 은신 중이다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영웅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뒤로 적이 올지 모르니 감도가 낮으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는 거지. 영웅들의 스킬 외에도 게임 자체에서 극 근접 교전이 아주 많아요.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트레이서나 겐지 같은 애들이 거리 벌어지면 어때요? 보기는 간지럽기라도 하지 신경도 안 쓰이잖아.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 폭딜 넣으려고 근접 교전을 시도하게 되는데 근접에서는 이렇듯 조금만 타겟의 위치가 바뀌어도 많은 화면 전환이 필요해요. 두 걸음만 앞으로 가도 180도를 돌려줘야 해요. 화면을. 자, 원래 화면 전환이 크고 난전이 많은 게임이라서 고감도에 적응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게임인 거지.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어떤가요? 180도로 화면을 돌릴 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사실 등 뒤에서 샷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오버워치는 상대가 넣는 딜만큼 힐이 또 들어오지만 배그는 그런 거 없잖아요. 홍수를 맞으면 보통은 그냥 죽는 거라고. 산다 하더라도 먼저 맞은 이상 엄폐물을 잡고 구상 찌르기에 바쁘지 상대가 못 쏘는 거 아니면 맞대응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고감도를 써도 빠른 화면 전환의 장점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저감도 써서 정면 좌우 보이는 거 확실하게 잡아주고 1인분 이상씩은 하자 이 말이지.
저감도를 쓰면 그래도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건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생의 감도가 300dpi에 인게임을 38을 써요. 극저감도죠. 그럼에도 이 정도 타겟 서칭과 반응 속도가 가능해요. 해보지 않고서 안 된다고 단정 짓지는 맙시다. 자, 그럼 고감도, 중감도, 저감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EDPI를 기준으로 제가 정해드릴게요. EDPI는 DPI와 인게임의 스코프 감도를 곱한 수치입니다. 자, 간혹 배그에서는 EDPI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있습니다. 좌우에 한해서만요. 상하는 수직 감도가 따로 있어서 DPI를 바꿀 때마다 새로 맞춰주셔야 하는데 좌우는 EDPI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해상도, 호브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제가 정의한 통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DPI 2만까지는 저감도, 2만부터 28,000까지는 중감도, 그 위로는 고감도로 정의합니다. 이건 스코프 감도가 기준이니 3인칭 유저분들은 일반 상태 감도를 조금 더 올리셔도 됩니다. 아까 고감도는 천재들의 특권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게임 천재들인 프로게이머들은 어떤 감도를 주로 쓰고 있을까요? 이 표는 프로 세팅 사이트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프로들의 설정입니다. 3개월 전에 정리해 놓은 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이를 정리해보면 고감도의 비율이 20% 내외, 저감도가 약 40%, 중감도가 약 40% 정도죠. 상위 0.01%의 천재들만 가능하다는 프로게이머들도 고감도보다 저감도와 중감도가 2배 이상 많은데 우리들은 뭘 써야 할지 대충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감도와 고감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카데미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에임 진단에서 에임 보정이 좋지 못하거나 상탄 하탄이 골고루 나오면 저는 감도부터 깎습니다. 감도를 조정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감도 조정할 때 첫 단계가 고감도인지를 파악하고 감도를 깎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그만큼 샷에 있어 고감도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고감도 vs 저감도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고감도를 까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